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차량들. 간신히 빠져나온 차량엔 진흙과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이 침수됐고 5시 40분쯤에는 위초울구 라이프 플러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쏙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낭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고차 구매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비 피해 때문에 침수차도 발생하고 해서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더욱더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중고차 구매 문제 없습니다. 제가 꿀팁을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중고차 경력 8년차 딜러 윤형석이라고 합니다. 8년 차시구나.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중고차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려고 왔는데 왜 매매단지가 아니라 이 지금 폐차장에 와 있죠? 일단 이제 침수차를 네. 좀 보고 싶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침수차는 기본적으로 매매 단지에 침수가 된 차를 매입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섭외를 사실 거의 다 폐차가 완료가 돼서 네. 못 구하다가 또 한 대 있는 거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그럼 또 섭외를 했습니다. 침수차가 어떤 상태인지 오늘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네. 가보시죠. 와, 이게 침수차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못 쓰겠네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와, 사실 이런 차를 그러니까 네. 이제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낮다 보니까 네. 이게 폐차로 가지만 만약에 자차를 안 들어 놓으셨다 그러면은 사실 수입차나 이런 거는 이런 차도 매물로 둔갑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직거래 차값보다 매물. 수리비가 비싼 경우에는 뭐 당연히 폐차를 시키지만 맞습니다. 좀 아직 차값이 비싼 경우에는 수리를 해서 되판매하는 게 맞습니다. 직거래 매물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직거래를 조심해야 되는 맞습니다. 이유가 직거래의 장점도 있지만 네. 그런 또 맹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침수차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벌써 그냥 보시면 네, 여기 흙 토사물이 아. 벌써 보이시죠? 나무까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여기가 이미 물이 찰랑찰랑하게 여기까지 찬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전자기기는 다 물에 잠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전자기기는 물에 잠기면 당연히 취약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차는 움직이는 전자기기고 네. 게다가 물이랑 가장 안 친한 기름이 존재하는 게 차기 네. 때문에 이건 수리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와, 그것도 대단한데요? 네. 한 5, 600만 원 정도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당장은 고쳐놔서 네.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타시다 보면은 사실 위험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물은 어디서든 네. 또 흘러내려와서 안이 있어야 될 곳에서 고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침수차는 절대 사면 안 되나요? 물론 저렴하다고 해서 사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비추천드리고 싶은 게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침수차는 일반적으로 그냥 폐차를 시키는 게 원칙인 거네요. 맞습니다. 최소한의 구분 요령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뭐 안전벨트를 뽑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하나 의심해 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 안전벨트는 사실 네. 네 짝을 다 교체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도 운전을 20년 넘게 했지만 네. 한 번도 없어요. 맞습니다. 네 짝을 다 교체한다거나 뒷좌석을 교체하는 경우는 네. 뒷좌석 두 쪽을 다 교체하는 건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전벨트에는 제조 너널이 써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걸 확인하면 되네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차가 2010년식이거든요. 네. 근데 2010년에 제작된 차가 뭐 2010년 뭐 후반이라거나 네. 2009년에 제작된 안전벨트를 달고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 이후 몇 년 뒤에 거를 달고 있을 경우는 네. 없기 때문에 네. 그럼 거의 침수차일 확률이 매우 높다. 네, 무조건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매우 높다라고 네. 해서 안전벨트가 침수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어떻게 보면 확실한 맞습니다. 방법이네요. 네.
먼저 침수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침수차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배웠으니까 정말 궁금했던 중고차 구입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안 되니까 중고차 단지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아, 그럼 단지로 가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가보시죠. 네. 차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왜 여기 지금 실내 사무실로 온 거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 네. 뭐냐면 일단 네. 중고차 딜러라면 종사원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 종사원증이 존재를 하는데 네. 그렇게 암암리에 활동하시는 그 허위 딜러 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종사원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네, 이게 없습니다. 아, 이게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럼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안 오나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정체가 네. 웬만하면 이렇게 차주한테 있는 사무실로 오게 되면 네. 아무래도 탄로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밖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카페로 인을 하실 거예요. 뭔가 냄새가 나는 그런 네, 행동이네요. 이쪽으로 자신 있게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네, 맞습니다. 아, 밖에서 만나자고 할 뿐만 아니라 네. 일단 차 있는 쪽으로 갑니다. 아,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 차부터 보러 가자 네. 해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은 먹잇감을 만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많은 차를 보여주면서 네. 힘들게 만들고 사람이 지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아, 이거를 구매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보다는 네. 빨리 이걸 끝내고 싶은 마음에 아,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사람을 많아요. 지치게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정석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정석적인 방법은 네. 일단 제가 여쭤볼게요. 예. 혹시 안구님은 네. 어떤 차를 구매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 오면서 살짝 봤는데 네. 다 사고 싶어요. 여기 오면 다 그렇게 돼요. 진짜 차가 너무 많은데 오면서 그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게 한 것처럼 막 계속 두리번두리번 거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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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네.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 방금 안구님처럼 네. 정말 장난감 가게 오듯이 여기 오시면 사실 가장 당하시기 쉬운 왜요? 왜냐하면 네. 본인의 원함이 분명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를 추천해도 혹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원함을 어느 정도는 제대로 아웃라인을 짜서 오시는 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그러면은 방법입니다. 제가 원하는 차종을 정해놓고 얼마짜리 차를 살지 이런 것들을 규모 있게 와야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차를 고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차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음. 그 하이브리드 관련된 차종이 몇 종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니로라는 차가 네. 안 그래도 그 차 제가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아. 그럼 여기에 그런 차들이 몇 대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이 낮은 가격부터 본 거예요. 근데 가격이 다 비슷한데 여기 유난히 싼 차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건 왜? 이거 한번 볼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키로수도 좋고 네, 연식도 키로수도 좋고. 5만 킬로에다가 네. 흰색, 인기 많은 흰색에다가 근데 되게 비정상적이다 싶을 정도로 싼데요? 네,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거 허위 매물 아니에요, 이거? 진짜? 허위 매물은 사실 여기에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허위는 아니고 있는 차는 맞습니다. 이 가격도 정말인 거예요? 정말입니다. 왜 그러죠? 그런 이상하죠. 저 이거 그럼 바로 지금 살게요. 그러니까 이래서 당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기 때문에 몰라요. 또 정말 싸고 좋은 차일 수도 있죠. 한번 이거 누가 빨리 사기 전에 제가 사가야 될 빨리 거예요. 볼게요. 일단 옵션도 다 있어요. 네. 지금 옵션도 뭐 빠진 거 없이 버튼이 꽉 차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게 뭔데요? 성능 점검. 성능 점검. 성능 점검. 보시면 이게 뭐예요? 건강 기록부 같은 건가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차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네. 어떤 컨디션인지를 네. 명시해주는 진단서 같은 겁니다. 이걸 누가 의사가 해주나요? 네, 자동차 의사, 네, 성능 점검하시는 전문 진짜 국가 전문가가 자격증 있으세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럼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그런 수 있어요. 자료네요. 이거. 2013년도부터 이게 공식화됐어요. 그래서 이걸 고지받지 못하고 네. 구매하시는 건 네. 이미 거기서부터 사기를 당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인증을 하게 되고요. 차량 번호도 아까 그 번호 맞고, 이거 네, 여기 차량 번호도 079에 589. 이거랑 그 차랑 실제 번호가 같은지를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꼭 건가요? 하셔야 돼요. 이게 다르면 또 예를 그것도 들어 다른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전산상으로 보지 못하고 네. 종이로만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특히 더 제대로 보셔야 되는 게 간과해서 이렇게 보고서는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른 이 차랑 차를 이 차랑 받은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진짜 꼭 기억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차량 상태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사고가 완전히 밀고 들어와서 이건 사고차인가요? 엔진에 뼈대가 나갔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따가 실차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럼 할게요.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네. 있을까요? 그래서 이 정도면 타도 되겠다라고 하시면 구매하시면 되고 네. 아니라면 다른 차로 얼른 넘어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고차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사고차라는 건 나중에 이따가 차로도 보여드리겠지만 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외판이 있어요. 여기도 경계선이 딱 있죠. 아, 휀더라고 하는. 네, 여기가 휀다, 양쪽 휀다가 요거는 다 교환됐잖아요. 네. 근데 휀더는 이렇게 그냥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네. 단순 교환이라고 해요. 단순 교환 무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들어봤습니다. 네네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네. 이제는 뭐 속을 일이 없으니까 네, 이것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믿고 구매를 해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궁금한데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갔다 오시죠. 네. 저건가요? 네, 저 차입니다. 야, 거의 새 차인데요. 우와. 그쵸? 그게 똑같죠, 새 차랑? 이게 아까 어느 쪽이 사고가 났었다고 했었죠? 이쪽입니다. 아, 여기예요? 네. 모르겠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모르겠는데 안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럴까요? 열어서? 네. 이게 지금 이쪽이 사고가 났으니까 뭐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 사고 거예요? 난 걸 보실 때는 한쪽만 사고가 났다 성능지로 확인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사고 난 쪽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뭐가 어떻게 다른? 미묘하게 달라요. 여기 보시면 네. 작업이 네. 난잡하게 돼 있는 게 보이죠? 저기는 붓으로. 되게 깔끔하게 네, 딱. 저쪽에 보시면 물결 무늬로 차차차차 이렇게 일정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는 수리가 잘 된 건가요? 수리가 이 정도면은 괜찮게 된 편이고요. 네. 이것보다 더 티가 안 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저렇게 물결 무늬까지 살려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늘 양쪽을 비교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타공이 펀칭 자국들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 이거? 부분이 휠 하우스예요. 네. 휠 하우스 부분이 수리가 됐다. 아까 성능지에서 본 예. 그대로. 혹시 여기 안에서라도 타볼 수 있나요? 네, 여기 안에서는 마음껏 아, 돌아다니셔도 정말요?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시승을 해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네. 와, 아까 본 대로 옵션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엉뜨에 통풍에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해서 뭔가 좀 삐그덕거리거나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조용하죠? 네, 쏠리거나 그쪽으로 뭔가 더 충격이 간다거나 이런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래도 이 안에서 네. 봤을 때는 소리나 네.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는 보여지지가 않네요. 정말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사고차 같은 경우에. 아, 근데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신뢰가 가요. 바로 끌고 가도 되나요? 뭐 실내는 볼 것도 없네요. 네, 차가 너무 오래되지 깔끔해요. 않아서. 저 이거 바로 사가려고요. 그래도 집에 이거 타고 갈 겁니다. 저. 사고 안 난 차로 좀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럼 더 좋겠네요. 네. 혹시 그러면 아까 그 가격이 조금 더 비쌌던 다른 무사고 차도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그것도 보시고 나서 네. 비교해 보시는 게 확실히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팔리면 안 되니까 찜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고 더 명료하게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보나 마나 이걸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또 걸어 가시죠. 네, 가보시죠. 가시죠. 이 차예요? 네, 이 차입니다. 이게 색깔만 다른데 느낌이 다른 차 같은데요? 이거는 그럼 무사고. 요거는 교환 한 개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그 엔진룸이 아까 그 차랑은 좀 다른가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아, 여기는 아까 차랑 네, 똑같이 똑같죠. 무사고고.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고. 아, 진짜 겉으로 봤을 땐 모르겠는데. 네. 이제 고민이 진짜 됩니다. 이게 가격 차이가 뭐 약간 나는 게 아니라서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싸고 좋은 차가 없기 때문에 딱 그걸 모든 걸 다 비교하셔서 상황에 가장 맞으시는 거를 구매하시는 게. 저 좀 진지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생활정보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 이거 오늘 사갈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진심이신데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한참 서서 고민해도 답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는 둘 다 보셨고 아, 네네. 그럼 이제 계약서 보시고 네. 어떤 게 나으실지 또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아, 같이 그러네요. 걸어가면서 좀 여기 생각해 지금 보시고. 서서는 날 새도 결정을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를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왔는데도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이게 그런 걸 정하지 않고 왔을 때는 진짜 머릿속이 막 복잡하고 하얘서 정말 큰일 납니다. 올바르지 않은 판단과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맞아요. 그럼 저는 그냥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그냥 계약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차를 사기 위한 서류인가요? 네, 뭐가 되게 많네요. 많아요. 우선 이거는 양도증명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차량 정보를 가지고 얼마에 구매할지에 대한 부분을 다 이제 계약을 해서 네. 여기다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차 등록증. 네, 지금 여기에 매입되어 있는 네. 상태의 등록증을 네. 이렇게 보여드려요. 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본 이 차와 이게 지금 일치하는지를 네.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상사에 매입되어 있는 건지 이렇게 명의도 상품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옷 등록증에 여기 상품용, 사람 이름이 아니라 상품용이에요. 네. 그래서 상품용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매입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아, 이게 그렇지 상품용으로 되어 있지 않은 차들은 네. 개인이 위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시라고 여기 등록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딜러들이 네. 제가 지금 알선 딜러로 왔잖아요. 예. 그럼 차주분하고 계약을 또 합니다. 아, 이 차의 주인분이 또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를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제가 다 판매할 수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꼭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속이 없는 네. 그런 이 허위 딜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걸 쓰지 않죠. 그래요? 왜냐면 그분도 네. 소속이 없기 때문에 고객 신분으로 와서 계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상사 이름으로 입금을 안 하고 네. 이 딜러가 자기 이름으로 사대비나 이전비를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네, 그거는 뭐 물론 나라에서도 당연히 신고를 안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차값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부대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어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차값의 7%에서 8% 사이 정도의 네. 등록비, 취등록세라는 걸 받습니다. 누가 받는 거예요? 그거는 나라에 이제 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내고 영수증도 첨부가 되고 네. 그 비용이 7%에서 8% 사이예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8% 이내로 받고 그 다음에 잔액은 고스란히 고객 계좌로밖에 입금이 되지 않아요. 제가 사게 되면 차액은 제가 돌려받게 돼요. 네, 다시 돌려받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계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꼭 나가야 되는 비용이 뭐냐면 상사 매도비라는 부분이에요. 아,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딜러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 지역별로 조합별로 네. 상사 매도비라는 거를 딱 픽스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세금이고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꼭 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비용이 막 천차만별인가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보통 28에서 35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가지를 내면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한 가지 더. 또 있어요? 돈 낼 게 너무 많은데요? 이거는 사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아, 저를요? 네, 왜냐하면 방금 말했던 요 모든 부분, 네. 누유도 없고 이런 이제 사고가 이렇게 됐는데 수리가 잘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 보증, 이것과 틀림이 없다. 네. 보험사와 제휴를 해서 보험사에서 이걸 보증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처음에 매입될 때부터 네. 요 금액이라고 픽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차에 대해서 키로수에 대해서 네. 이 연식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을 받겠다.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는 34,5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건 제가 뭐 선택이 아니라 그냥 이것도 무조건 꼭 내야만 하는 맞습니다. 차값과 또 등취득세와 네, 상사 매도비와 성능 보험료 네, 네 가지를 내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제가 자동차를 사기당하지 않고 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중고차 구매에 대한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저도 차를 정말 좋아해서 사고 팔고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준 사람은 없었어요. 오늘 알려주신 대로만 따라 하시면 중고차 구매하실 때 후회하거나 잘못 샀다라고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딜러분께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저는